혹시 지금 보고 계신 TV, 그 평범한 화면 바로 뒤에 무려 180만 대가 넘는 좀비 군단이 숨어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위협, 기물프 본넷의 실체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180만. 이게 바로 기물프가 감염시킨 기기의 최소 숫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서울 인구의 거의 5분의 1에 달하는 안드로이드 기기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좀비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이 위협의 규모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때 이 본넷을 조종하는 사령부, 그러니까 명령 제어, C2, 도메인의 트래픽이 얼마나 많았으면요. 클라우드 플레이어 순위에서 구글을 제치고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일시적이긴 했지만요. 이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엄청난 통신이 오가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죠. 아니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좀비 군단이 어떻게 우리 눈에 전혀 띄지 않고 활동할 수 있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사이버 탐정이 되어서 기물프의 흔적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모든 미스터리에는 시작점이 있기 마련이죠. 엑스랩의 연구원들이 처음 이 기물프의 코드를 딱 마주했을 때 과연 그들은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그러니까 기물후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는 감염된 안드로이드 기기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네트워크입니다. 주로 여러분 거실에 있는 바로 그 TV 박스를 노리죠. 일단 감염이 되면요. 해커는 이 기기들을 이용해서 인터넷의 특정 부분을 마비시키는 대규모 디디오스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프록시로 써서 자기 신분을 숨기거나 심지어는 기기 자체를 완전히 장악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수사는 정말 숨가쁘게 진행됐는데요. 10월 말에 첫 샘플이 발견되고 한 달쯤 지나서 연구원들이 C2 도메인을 장악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12월 4일 하루에만 무려 183만 개의 감염 IP가 접속하는 그야말로 활동의 정점을 목격하게 되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연구원들이 쫓으면 쫓을수록 기물프는 더 교묘한 방법으로 모습을 감췄다는 겁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블록체인 기술까지 쓰면서 말이죠. 이 슬라이드가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해커들이 코드 안에 남겨놓은 아주 기묘하고 도발적인 메시지들입니다. 유명 보안 기자를 조롱하는 크랩스 대머리 팬클럽이나 연구소를 향해 엑스랩을 위한 동자계란 같은 이런 메시지를 보면요. 이 사람들의 성격이 얼마나 대담하고 조롱 섞여 있는지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도발적인 메시지는요, 사실 빙산의 일각을 불과했습니다. 수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연구원들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진실, 마치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가족 상봉의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연구원들도 머리를 싸매기 시작했죠. 과연 이 기물프라는 녀석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신종 악성 코드일까? 아니면 그 배후에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모든 증거는 코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DNA 감식하듯이 기물포와 아주 악명 높은 아이스로 본넷의 코드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더니 정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팩티지 이름, 리소스 아이디, 심지어 개발자가 남겨놓은 LOL이라는 로고 식별자까지. 와, 이건 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모든 게 똑같았던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납니다. 두 악성 코드가 완전히 똑같은 디지털 인증서,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증 같은 걸로 서명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하나의 스크립트가 기물프와 아이수루를 동시에 유포하는 현장까지 딱 포착됐죠.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 두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같은 괴물의 두 얼굴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정체가 드러났다고 해서 기물프가 순순히 항복했을까요? 천만에요. 오히려 더욱 교묘하고 정교한 기술들로 무장하면서 끝없는 숨바꼭질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 첫 번째 무기가 바로 DNS 오버 TLS, 줄여서 도트라는 기술입니다. 기물프는 853번 포트를 통해서 DNS 요청 자체를 암호화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본넷의 통신이 마치 우리가 그냥 안전한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웬만한 보안 장비로는 이걸 잡아내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완벽한 위장술인 셈이죠. 두 번째는 스택 XOR 암호화라는 건데요. 여기 VORQs S64라는 ARM 명령어를 사용해서 코드 안에 있는 C2 도메인 주소 같은 아주 핵심적인 정보를 간단한 XOR 연산으로 암호화해서 숨겨버리는 겁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골치 아프게 만드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이들의 기술력의 정점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더 하이딩입니다.
기물프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의 ether.ex 도메인을 사용하는데요. 이건 중앙에서 관리하는 기관이 없어서 한번 만들면 사실상 정부나 기관이 강제로 폐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해커들이 자신들의 사령부를 위해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요새를 지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작동하는 방식도 진짜 무슨 첩보 영화에 나오는 암호풀이 같아요. 먼저 봇이 persetu.edh라는 블록체인 도메인을 조회합니다. 그 다음엔 거기서 롤이라는 이름의 텍스트 기록에 숨겨진 주소를 읽어오고요. 그 주소의 맨 마지막 4바이트만 쏙 떼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각을 미리 정해놓은 암호키 9314171와 섞어주면 짜잔! 마침내 진짜 C2 서버의 IP 주소가 드러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와, 기술 정말 복잡하네 싶으실 텐데 그래서 이게 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바로 여러분의 거실이 이 전쟁의 최전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연합 본넷이 힘을 합쳐서 한 번에 뿜어낼 수 있는 공격 트래픽은 약 30tbps로 추정됩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건 전 세계 모든 넷플릭스 스트리밍을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트래픽으로 인터넷의 주요 동맥 하나를 그냥 통째로 마비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입니다. 실제로 작년 11월에는요, 이 본넷이 갑자기 미쳐 날뛰기 시작했어요. 단 3일 만에 무려 17억 건의 공격 명령을 전 세계를 향해서 그냥 무차별적으로 쏟아 부은 겁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기보다는 순수하게 우리 힘이 이 정도야 하고 과시하기 위한 그야말로 디지털 광란이었죠. 네, 여러분의 스마트 TV, TV박스, 셋톱박스가 바로 기물프의 주된 표적입니다. 이런 기기들은 대부분 보안 업데이트에 소홀하고 공장에서 나올 때 설정된 간단한 비밀번호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아서 해커들한테는 정말 손쉬운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집 거실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몇 가지 간단한 수칙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믿을 수 있는 제조사의 제품을 사용하시고요. 펌웨어 업데이트 알림이 뜨면 절대 미루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기기의 기본 비밀번호는 지금 바로 바꾸시고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절대 설치하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만약 해커가 여러분이 보는 TV 화면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면 과연 거기서 그칠까요? TV에 연결된 다른 스마트 기기들, 우리의 사생활, 그 모든 것이 다음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기물프와 같은 보이지 않는 위협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의 분석이 여러분의 디지털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사이버 보안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